네, 우리나라 정부 조직 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. 그곳에 국장급 공무원, 과장급 공무원 꽤 비중 있는 자리인데요. 이 두 사람의 인사 관련해서 지난 3년 사이에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.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다?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인지, 가능한 것인지, 실제 있었을 것인지 하나씩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2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인데요. 야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과장급 공무원이 왜 떠났는지를 묻습니다. 최순실 씨와 그 딸 승마 선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. 그 장면 먼저 소개합니다. 국장하고 진 과장하고 딱 경조시킨 거 아닙니까? 왜 경조시켰냐? 승마협회 조사해라고 그랬는데 조사해서 이 살생부 이 명단들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보고서 올라온 거는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정윤회 측근인 박 문제다. 그렇다 경조시킨 거 아닙니까? 자, 저 장면.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최순실 씨 가족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2013년에 지방 한 도시에서 전국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. 여기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양이 출전을 했는데요. 네. 이 대회에서 우승이 아니라 2등을 차지했습니다. 그랬더니 네.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이 대회 심판들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. 네. 그 심판들이 항의를 네. 했죠. 아니 어떻게 끝나자마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혼을 내느냐, 말이 안 된다 라고 항의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뭐 이건 내사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진정이 들어왔는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당신들 1등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네. 어떤 청탁을 받고 이 정상적으로 잘했던 2등 선수 정모 네. 씨의 순위를 끌어내린 것 아니야, 이런 식의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요, 1979년 여름 모습입니다. 젊은 대통령의 당시의 모습이고요. 옆에 있는 여성이 한양대학을 다니던 최순실 씨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요. 이 두 분의 관계가 이제 꽤 오래 이어졌던 것인데,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이 승마 대회에 나갔는데 뭔가 판정 시비도 있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승마협회를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경질이 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세간의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네. 정윤회 씨 딸의 성적이 뭔가 문제가 있게 떨어졌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마협회 조직에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밝히기를 바랬는데 네. 문체부에서 조사를 나간 국장과 과장 두 사람의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협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. 정윤회 씨 쪽에 말이 맞다고 말한 그 사람들도 문제가 네. 있더라.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했더니 네.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라는 네.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그 핵심에 섰던 것이 당시 장관입니다. 유진용 장관인데요. 얼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유진용 장관 얘기가 당시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인데요. 뭐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니까 뭔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긴 있습니다만, 자, 이렇게 국장과 과장이 그만두게 된 데에는 정윤회 씨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당시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죠. 그렇습니다.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내용을 네.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다 밝혔습니다.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정윤회 씨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결국 문체부의 고위 간부 2명이 좌천당했구나,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, 박성국 국장. 네. 이제 유진용 장관이 이제 장관을 그만둔 직후인데요. 뭐 얼마 안 됐을 때 시점인데 이 국장과 과장이 그만둔 거는 정윤회 씨라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당시 초반에 모락모락 있을 시점인데 이 사람이 담당자 처벌을 요구했다. 민간인이었잖아요.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꽤나 중요하고 좀 그야말로 저 극비리에 뭔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공개가 됐거든요. 글쎄요. 물러난 장관이가 이런 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? 사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만일에 사실이라면 정당한 권한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 일종의 국정을 농단하는 하나의 사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. 저 이후에 유 장관이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후에 어떤 확인이나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딱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실제로 저 부분을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저것은 네. 윤용 장관이
제대로 어떤 네. 배경 아래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얘기하거나 네. 또는 추가적인 어떤 단서가 나올 때 네. 진위가 가려질 것이지 지금 저것을 갖고 우리가 예단해서 네.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딸 승마 선수, 국가대표까지 지낸 선수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주목받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뭔가 판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됐고 그런데 정부 부처의 보고서는 양쪽 다 잘못했다고 됐는데 누군가 나서서 이 담당 국장과 과장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근데 유진용 장관은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아니 실세 청와대 386 비서관이 나한테 민사 청탁했다 그런 거 공개하는 바람에 또 호역을 치르고 주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자기에게 인사청탁을 해왔다. 네. 그래서 뭐 배를 째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말이 오고 갔다. 특히나 당시 보도에 양정철 그 실세 비서관이 배를 째드리죠.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물론 양정철 비서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.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나 이제 일단 양정철 비서관 본인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렇죠. 얘기한 거죠. 예, 절대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이 그렇게 3년 전에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사람 국장과 과장인데요. 이분들이 결국 중앙정부를 떠나서 그 다른 조직은 이제 전출돼 나갔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출을 나갔으니까 사실상 좌천의 인사였다라고 네. 하는데 네. 자, 지금부터가 이제 최근의 뉴스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박물관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네. 이 두 사람의 간부가 네. 국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기록이 돼 있는 걸 보고 네. 아니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이 두 사람들이 강제성을 띈 명예퇴직을 당했다라는 게 오늘자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돼서 물러난 그 국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뭐 장식 미술전 때문에 보고를 받다가 이분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아, 그 사람 기억을 한 뒤 아직 있느냐 마치 잘라라 하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현직 공무원의 얘기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. 그렇습니다. 신문에서는 문체부 관계자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밝혔다.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말을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대통령의 지시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퇴직을 당했다.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. 일단 청와대도 뭐 황당하다는 반응이죠. 예, 일단 청와대 공식 얘기는 그렇습니다. 네.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.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. 뭐 네. 확실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어떤 장차관도 아니고 국장의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는 뭐 그런 약간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제 어쨌건 글쎄요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발탁했던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를 만약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. 이 유진용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듯한 얘기인데요.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국무위원의 직책은 이렇게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그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박정호 국장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요.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또 비판적인 언론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 같은 공직을 맡지 않는 사람이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 거죠?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가이드를 해 주십시오. 가이드보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미르재단이나 네. 그 K스포츠 재단의 경우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어떤 기구를 과거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퇴임을 네. 대비한 일회재단을
만들었듯이 네. 그런 재단을 만들었느냐. 이것이 표방하는 바에 어떤 한류라든지 스포츠 문화의 진흥 또 해외 외국에 대해서 한국을 알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퇴임 대비용인가라는 목적성 하나하고 둘째는 그 절차에서 어떤 그 정경련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단체에다가 청와대 권력기구가 작용을 해서 모금을 강제하고 특히나 네. 이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비선 라인이 작용을 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. 지금 현재로는 그 두 가지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단서가 없습니다. 다만 설립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게 어떻게 하루 만에 두 재단 다 그 설립 인가 신청 하루 만에 이것이 다 인가가 나고 또 그 기업들이 바로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갖다가 거액을 거의 네. 800억에 육박하는 두 재단을 합쳐서 이렇게 거금이 모이고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인데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와대가 그냥 아니다뿐만이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네.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의혹을 좀 털고 이제 국정감사도 좀 제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네.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수사가 얼마큼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사건 미르재단과 K재단 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증인이 채택되는 것은 여당에서 다 막고 있잖아요. 일단 뭔가 묻고 싶은데 물을 곳조차 없어진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. 글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궁금증이 풀릴지는 저도 알기 좀 어렵습니다. 자,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